네, 두 번째 이슈 말씀드리면 검찰이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을 신설했다고 발표를 했죠. 지난 18일에 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에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고, 그러니까 명예훼손을 사이버상에 퍼뜨리는 최초 유포자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겠다. 그리고 그 게시물을 단순히 전달한 사람도 최초 게시자에 준해서 엄벌하겠다. 그리고 인터넷을 상시 모니터링 하겠다.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안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정해야겠다. 포탈, 커뮤니티, 카톡 이런 얘기 나왔죠. 네, 카톡은 좀 오해가 있는 게, 그러니까 마치 카톡 내용 말했어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검찰 발표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검찰 보도자료 달라고 해서 봤어요. 됐던데, 처음에는. 네, 근데 보도가 잘못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도자료 달라고 해서 봤더니 거기에는 이제 인터넷,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에 나와 있는 그 공개된 글을 상시 모니터링 한다는 거고, 사실 카카오톡 내용은 사적인 대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영장 없이는 볼 수가 없거든요, 검찰에서. 근데 어쨌든 그런 소문이 돌면서. 메신저 얘기는 그럼 왜 나온 거예요? 그런 오해가 일단 일차적인 오해가 있었고, 그래서 내 카톡 개인적인 대화방을 검찰이 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오해 때문에 다른 메신저로 많이 옮겨가는 현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게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더라도 박근혜 정부에서는 왠지 몰래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불안감 때문에 또 옮겨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카톡을 안 하는데 카톡의 메시지가 하루에 몇십억 건이라고 하니까 네. 전 국민을 상대로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건 불가능하죠. 네. 불가능한데. 불가능하고 실제로 불법이기도 하고요. 합법이냐 불법을 떠나서 10억 건이라고 칩시다. 10억 건을 어떻게 모니터링해요? 그건 불가능하죠. 근데 하려고 든다면 가능하죠. 하려고 든다면 뭘 할 수 있냐면 특정인 간의 메시지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죠. 업체의 협조를 받는다면. 그리고 그것도 있더라고요. 키워드를 쳐가지고 중간에 이제 저장된 메시지를 키워드 검색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그 서버에다 저장이 돼 있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우리가 폰에 지운다고 해서 지워지는 게 아니죠. 서버에도 저장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업체의 협조를 받는다면 특정인 간의 사적 대화는 기술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가능하죠. 실시간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네. 그게. 네, 상시 모니터링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 겁박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 알지? 내가 검열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조심해. 이런 처음 쓴 놈은 무조건 잡아가고 네. 그거 퍼뜨린 놈도 처벌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자기가 쓴 게 아니어도. 그래서 저는 궁금해가지고 검찰에 전화를 했어요. 아까 담당 검사 전화를 해서 아니 그러니까 뉴스에도 카카오톡 내용까지 지금 검열하는 걸로 상시 모니터링 하는 걸로 나오는데 이게 맞는 거냐 그랬더니 말도 안 된다. 그거는 영장 없이는 볼 수가 없고 우리는 포털 사이트에 나와 있는 공개된 문서를 상시 모니터링 하겠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카톡 문제가 이슈화 되고 나서 바뀐 태도 아니에요? 처음 언론 보도가 나왔을 때는 포털과 커뮤니티와 그 메시지 서비스에 대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다는 식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보도는 그렇게 됐는데 보도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었고 보도 자료에도 포털 사이트 상시 모니터링이라고 되어 있었고 제가 그걸 꼼꼼하게 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보도 자료는 그렇게 내고 혹시 기자 브리핑할 때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브리핑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듣지 않은 내용을 기자들이 썼다는 건가 그럼? 왜냐면 그렇게 발표를 하면 그건 엄청난 문제가 되죠. 왜냐면 카카오톡 내용까지 자기네들이 상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건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저도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초반에 나온 기사들은 그렇게 나왔거든요. 초반에 나온 기사들은 가장 이 뉴스를 먼저 보도한 것이 이제 IT 쪽에 전자신문에서 전자신문이나 이런 네. 쪽인데 민감하니까 거기서는 분명히 그런 식으로 이해한 네. 것처럼. 그러니까 기사에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이 상시 모니터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나왔어요, 정확히. 그래서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를 보고 검찰에 전화를 한 거죠. 보도가 이렇게 차후고 초반에 백브리핑 할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이거는 사실 확인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의 검찰의 입장은 그건 불가능하다. 네, 불가능하다. 네. 근데 어쨌든 카카오톡 내용은 불가능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인터넷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거는 검열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18일에 발표를 했는데 16일에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를 했거든요. 조지라고. 네, 사이버상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성 발언이 도를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요. 네. 해석을 하면 나 욕하는 놈은 다 조져 이렇게 말했거든요.
검찰이 나 이런 욕하는 행위에 거 대해서 네, 철저히 밝혀야 된다. 이렇게 검찰이 딱 지시를 이랬더니 네, 그런 거 내렸고 아니에요, 지금. 이틀 뒤에 바로 전담팀을 신설해가지고 엄벌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건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검찰의 정치적인 모습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진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을 조사하려면 잘 됐어, 그 팀. 당장 포탈에 세월호 관련 댓글이나 유가족에 대해서 모함하거나 비방하거나 허위사실 유포하는 댓글도 엄청나게 많아요. 카카오톡에도. 그거부터 조사해. 그거 조사하면 조직적이고 대규모 활동이 드러날 겁니다. 그건 안 하겠지, 근데. 씨발. 거기 많잖아요. 뭐 유민 아빠가 이혼하고 나서 돈을 노리고 이렇게 한 거라느니. 문자도 오잖아. 한두 개 정도 할 수 있어요. 한두 우리는 개 이거 정도. 이런 거 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한두 개 정도. 위해. 끄트머리에. 우리 파파이스의 수사권을 일주일만 주시면 싸그리 잡아 넣을 수 있는데나. 응? 그리고 어쨌든 저는 이 카톡이 영장 없이 그걸 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당연히 그렇겠죠. 네. 관계자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쨌든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사람이. 지금 현 시국이 모든 게 합법적이고 이상적이고 상식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메신저를 옮기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옮길 메신저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요. 카톡에는 불만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쓰긴 하지만. 지금 최근에 그래서 급부상하는 메신저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벌써 저희는 몇 달 전부터 쓰고 있어요, 이거 사실. 이거 써라. 총수님의 선견 지명으로 미리 아니, 쓰고 있었던 선견 지명이라기보다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고. 프로그램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기술적으로 뛰어나요. 근데 기술적으로 뛰어난 것만이 이 프로그램, 메신저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우선 소개를 드리면 텔레그램이 있는 게 있어요. 우선 이거는 공짜입니다. 광고도 없어요. 이게 내가 어떤 특정 회사를 위해서 홍보하는 게 아니잖아, 전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기들이 그런 말도 써놨어요. 왜? 이 사람이 개발한 건데. 잘생겼죠? 잘생겼다. 러시아 사람이에요. 파블 드로브라고. 젊어요. 이 사람이 자기 형하고 같이 개발한 건데. 니콜라이 드로브. 형제예요, 형제. 그리고 미국에 페이스북이 있다면, 러시아에, 뭐더라, 이름이? VK인가? 서비스가 있어요. 유럽에서 가장 많이 쓰는, 유럽판 페이스북이에요, 그게. 그 창업자거든요, 이 사람은. 백만장자예요. 잘생긴 데다가 백만장자까지. 형은 이 세계 왜 수학 경시대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중고등학교 때 거기 나가서 우승하고 그러던 사람이고 암호코드는 그 사람이 개발했고. 똑똑하기까지? 응. 아니 형이. 네. 동생도 똑똑하게. 이 사람은 철학을 전공했어요, 철학을. 아버지가 철학자고. 인문학적인 소양까지 갖추고 있는. 정말 완벽하네요, 정말. 하여튼 잘생기고 인기도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 사람이 개발한 건데, 이렇게 말했어, 텔레그램에 대해서. 프리고, 그리고 계속 프리일 것이고, 광고도 없고, 그 다음에 피도 없고, forever. 선언한 거예요. 자기가 번 돈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냥. 멋지죠? 네. 일단 그 기본 정신이 멋지고, 제가 텔레그램을 쓰기 시작한 것은 개인적으로, 보안상으로도 훌륭해요. 일단 보안상으로 훌륭한 걸 설명드리면, 이제 메신저라는 걸 우리가 문자를 보내면 그게 서버를 거쳐서 상대방한테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많은 메신저 프로그램이 그 중간 서버에다가 메시지를 저장한다고요. 그래서 그 서버를 흔한 표현으로 따면 그 메시지가 다 있는 거죠. 그 개개인들의 핸드폰을 따지 않더라도. 이 텔레그램은 서버에 저장되는 기간이 한정돼 있고, 그리고 서버에 되지 않고 아예 그냥 그 단말이라고 그러죠. 내 핸드폰과 상대 핸드폰에만 저장되는 게 하는 기능도 있어요. 시크릿 기능이라고. 그러면 서버에 아예 저장이 아무것도 안 돼요. 죽이잖아. 응?
그렇죠? 그리고 이 서로 주고받는 메시지 자체도 암호화돼서 상대와 나만 열어볼 수가 있어요. 자동 폭파 기능도 있잖아요. 자동 폭파 기능 좀 더 설명하겠고 대단히 훌륭한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상대방이 확인하면 뭐 3초 뒤에 메시지가 자동으로 삭제되는. 그렇죠. 그런 기능도 훌륭합니다. 있어요. 자폭 기능도. 이 기능들은 다 러시아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 두 형제가 러시아 정보기관으로부터 자신들의 정보를 보호받고 싶어서 스스로 개발했다고 이야기해요. 네. 실제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말로만 끝난 게 아니라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나서 이거 써도 되겠다 싶어서 쓰기 시작했는데 올해 4월달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우리나라 국정원에 해당되는 정보국에서 비밀 정보국에서 그 VK 그 CEO인 이 파블 드로브에게 가서 요청을 했어요. 뭐냐면 우크라이나에 있는 유로마이단 운동, 유로마이단이라고 설명할 게 많네. 우크라이나가 왜 올 초에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이 도망갔어요. 막 우크라이나의 사람들이 막 광장에 몰려 나와가지고 막 데모를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친러 정권이었던 대통령이 도망갔다고요. 그 광장을 유로마이단이라고 하고 유로마이단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러시아를 축출하고 우리가 유럽 쪽에 EU에 가입하겠다고 하는 그런 운동이죠. 거기에 운동 세력 40명의 명단을 요구했어요. 이 사람한테, 네. 이 CEO한테. 공문이에요. 공문이고 40명의 VK 주소가 적혀 있어요. 이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넘겨달라고. 이 파블 드로브가 어떻게 했냐면 이 파블 드로브가 거절합니다. 우리나라 국정원에 해당되는 비밀정보국의 요청에 거절을 하고 그 요청을 보낸 공문을 그냥 자기 페이지에 올려버려요. 나는 이걸 거절한다고. 응? 공개할 수 없다고. 멋있네요. 우리 서비스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내가 보장한다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올려버려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창업한 이 VK 그 회사의 CEO에서 잘립니다. 그 주주들이 소위 이제 친푸틴 주주들이 네. 얘를 쫓아내요. 얘를 쫓아내고 사실상 이 사람은 망명을 해요. 다시는 러시아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독일로 간 건가요, 그래서? 이 텔레그램의 서버는 러시아 사람들이 만든 거지만 베를린에 있어요. 네. 지금 독일에 있는지 어떤지 모르죠. 원래 이태리에서 자랐거든요. 이태리 학교에서 교수를 했대요, 아버지가. 왜 이렇게 자세히 알지, 내가? 마음에 들어서. 이게 사실 굉장한 일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국정원이 예를 들어서 네이버, 뭐 다음 또는 카카오톡 거기서 국정원이 와가지고 사장한테 네이버 사장 제일 크니까 일단 네이버 사장한테 그 네이버 가입자 정보 이 사람들은 뭐뭐 문제가 있으니까 다오. 그런데 네이버 사장님이 안 돼! 그러더니 자신의 블로그에다가 다 올려버렸어. 어디까지 협조할 것인가는 그 사람 양심과 기업의 어떤 윤리에 달려있는 거기 하겠지만 그걸 거절하고 공개하고 언론에 노출시켜버리고 날 자르려면 잘라. 이런 사람 없단 말이죠. 이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실제 잘렸고 나는 다시는 러시아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떠났지. 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겠어요? 이게? 이 친구 써도 되겠어 이거.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정도면 이때까지 나온 메시지 중에 가장 안전한데? 네. 그 핸드폰을 뺏기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 텔레그램 기능을 자세히 보면 아까 얘기한 우리 송채경 기자가 잘 쓰는 기능입니다. 자기가 문자를 보내놓고 몇 초를 설정해 놓으면 초 혹은 일주일도 가능해요. 그 문자가 상대방이 확인한 이후에 삭제돼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야, 그 문자 지워?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보고 나면 그 문자가 없어진다니까? 얼마나 좋아. 보안에. 이걸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은 이제 쓰시면 좋은 분들은 이제 특히 보안에 신경 써야 되는 기자들이나 네. 취재하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증권가에서는 오래전부터 썼다 이거를.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불륜관계라든가. 이런 증거를 쪽에서 남기지 않기 위해 큰 활용도가 있지 않겠는가. 나름 전망합니다만은. 그분들에게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알아서 찾지 않을까, 이런 걸.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서 곧 불안한 한글 사람. 버전이 나온대요. 네? 곧 한글 버전이 나온대요. 아, 그래요? 네, 며칠 전부터 그러니까 한국에서 굉장히 앱 다운로드 수가 많아져가지고 네. 왜 이런지 자기네들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고. 몇백이었다가 갑자기 10위권으로 끌어올렸어요. 네. 이 방송에 나가고 나면 제가 뭐 1, 2위를 갔을 거라고 봅니다. 내가 너무 홍보하나? 지나친 것 어차피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돌아오는 건 없어요. 돈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응? 이 사람들 무료라고 한다니까. 이 정신이 마음에 드는 거잖아요, 대단히.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토도 그거예요. Taking back our right to privacy. 응? 우리 개개인들에게 이 프라이버시가 있었는데, 그걸 뺏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바보 같은 발상들, 사람들이 사적으로 말하는 내용들이나 혹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들을 그 사전에 상시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하는 발상, 얼마나 무모한 건지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 그게 필요한 영역은 저 딴 데 있어요. 응? 자기들 쪽이라고 해야지. 응? 그 진영에서 고용한 알바들이 만들어내고 유포시키는 유흥비가 얼마나 많은데. 씨발. 자, 텔레그램 아주 훌륭합니다. 카톡 회사에는 전혀 불만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응?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하나? 어쨌든, 검찰이 저렇게 나온다면, 카톡도 쓰시고, 이것도 쓰시라고. 아주 훌륭합니다. 또 할 게 있어요? 한 가지 있는데 할까요, 말까요? 뭔데요? 네, 뉴스프로라는 매체가 있는데, 뉴스프로에서 일하는 번역 기자의 집이 압수수색 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 산케이, 네. 산케이의 그 7시간 미스터리에 대해서. 네. 번역을 해서 보도한 기자가 따로 있고, 네. 그 기자와 같이 일하는 번역 기자로 같이 일하는 다른 기자의 집을 압수수색해서 그 기자의 연락처와 그 기자의 주소를 알려달라라고 한 거였죠. 무슨 얘기냐면요. 산케이 기사 나왔잖아요. 산케이 기사는 조선일보 보고 한 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7시간 만났을까? 동안. 누가 만났을까? 이건 조선일보가 처음에 한 거예요. 조선일보는 왜 수사를 안 하는 거야? 난 이해가 안 가. 서면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아니, 소스는 지금 말했잖아. 최초 유포자. 네, 최초 유포자 구속하겠다고. 응? 조선일보는 일단 문제 삼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쵸? 퍼 나른 사람 아니야, 외신. 네. 산케 기자는.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근데 그 기사를 번역한 사람을 좀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유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자기가 기사를 생산해낸 것도 아니고 일본어로 된 걸 한국어로 번역했을 뿐인데. 그러니까 산케이 기자가 쓴 거를 그걸 한국말로 번역했다고. 산케이가 이런 기사를 썼네라고. 그 앞에 조선일보 기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번역한 기자를 잡으려고 이 사람과 같이 일했다고 하는 사람을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네, 그런 거죠. 이 사람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골 때리는 거죠. 이거는 정말 전 세계 외신들이 정말 받을 거예요, 나중에. 지금도 벌써 외신들이 받아서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될지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자가 취재를 하다가 뭔가 법을 위반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기사는 많이 보지만 기자가 쓴 기사를 번역했다고 잡아들이는 경우 봤어요?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텔레그램을 써야 되는 겁니다. 다 맥이 통하는 기사예요. 우리 각하에 대해서 나쁜 얘기하는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니네. 이 방울고 있어? 다 잡아들 테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